문재인 대통령이 6.15 남북 공동선언 1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한다면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핵 포기를 결단한다면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정영빈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추가 도발 중단을 전제로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북한이 기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철회하지 않고 동결 또는 실험 유예하는 수준에서 대화할 수 있다는 메시지인 셈입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 17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더 나아가 북한이 핵 포기를 결단한다면 적극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핵 논의의 핵심 의제를 모두 대화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와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그리고 북미 관계의 정상화까지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역대 정권에서 추진한 남북 합의는 정권이 바뀌어도 존중돼야 하는 자산이라며 기존의 남북 간 합의를 법제화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다만 문 대통령은 핵과 미사일 고도화로 말 따로 행동 따로인 것은 바로 북한이라며 북한도 노력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심각한 우려사항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이는 물론 우리의 안보에도 매우 심각한 우려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문 대통령은 6.15 남북 공동선언에 대해 우리가 운전석에 앉아 주변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문제를 이끌어갈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영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은 국민의 뜻이라며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문 대통령은 강 후보자의 거취와 협치를 연계하는 야당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고일환 기자입니다. 협치를 강조하며 야당의 손을 내밀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심한 듯 야당을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이 그를 임명하면 더 이상 협치는 없다거나 국회 보이콧과 장외 투쟁까지 말하며 압박하는 것은 참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회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17일까지 채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기일을 지키지 않는다면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도 분명히 했습니다. 국회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청문회 전국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높은 국정 지지도에 따른 자신감 때문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 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여러 차례 국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저는 국민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야당도 국민의 판단을 존중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문 대통령은 일요일인 18일 강 장관의 임명을 강행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고일환입니다. 이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전국이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야당은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협치는 없을 것이라며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박상률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강경화 후보자 임명 강행 움직임에 야당도 정면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이 강행이 결국은 앞으로의 여러 가지 난제가 있는 국정 현안을 더 어렵게 만드는 원인 제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고 야선당과도 또 공조의 문제라든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처를 해나갑니다. 인사청문회 보이콧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그렇게 되면 협치는 더 이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행의 의지를 굽힐 생각은 없는 것으로 여야 협치는 이제 물 건너가는 느낌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루비콘 강을 건너지 않기를. 여당은 구태정치라며 야당을 비판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전형적인 구태 정치고 이쯤 되면 대통령과 여당이 야당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야당이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긴급 회동을 가졌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17개 부처 중 임명된 장관은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일합니다.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표결을 거쳐야 하는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 등 향후 청문회 일정도 가시밭길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경우 내각 인선은 더욱 늦어지고 청와대는 차관 체제로 국정을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청와대와 야당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는 가운데 야당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일자리 추경과 정부 조직법 처리 또한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네, 성관념 논란에 이어 상대 여성의 도장을 위조한 결혼신고로 무효 판결을 받은 전력까지 드러나 논란의 중심에 선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어젯밤 출입기자들에게 돌린 긴급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안 후보자가 오늘 오전 11시 최근 언론에 보도된 논란 등과 관련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안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성관념, 무효 판결이 난 첫 번째 결혼신고 과정 등에 관해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네, 서울대병원이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진단서를 기존 병사에서 외인사로 변경했습니다. 백 씨의 첫 사망 진단서가 나온 지 9개월 만의 일인데요. 백 씨 유족들은 지금이라도 고쳐져서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서울대병원이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 진단서를 기존 병사에서 외인사로 변경했습니다. 사망 진단서가 나온 지 9개월 만의 일입니다. 백 씨는 지난 2015년 11월 서울 도심에서 열린 집회에서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작년 9월 서울대병원에서 317일간의 투병 끝에 숨졌습니다. 첫 사망 진단서에 기록된 사인은 급성 경막하 출혈에 의한 급성 심부전과 그에 따른 심폐정지, 사망의 종류는 병사였습니다. 외상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당시 주치의인 백선화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함께 백 씨를 진료하던 전공의에게 지시를 내려 백 씨의 사망 진단서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수정된 사망 진단서엔 사인과 사망의 종류가 모두 바뀌었습니다. 사망의 1차적 원인이 된 급성 경막하 출혈이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바뀐 것이 핵심입니다. 뇌를 둘러싸고 있는 막 안쪽에 출혈이 발생했는데 이것이 외상에 의한 것이고 그에 따라 발생한 폐혈증과 급성 심부전으로 사망했던 겁니다. 진단서 수정은 백 교수와 함께 고 백남기 농민을 함께 진료한 또 다른 전공의가 했습니다. 백 교수는 작년 11월 신경외과 과장에서 보직 해임됐습니다. 김현수 서울대병원 의료윤리위원장은 병사인지 외인사인지 의학적 논란이 있지만 대한의사협회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을 따르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백 씨의 유족들은 이에 대해 지금이라도 고쳐져서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